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망하러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그 사건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저도 한국의 이 원전 실패를 알게 됐습니다. 이 황당한 정책, 또 여기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이 정권의 이 파렴치에 대해서 왜 이들이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걸 이제 조금씩 알아나가게 됐습니다. 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윤석열 후보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지난 7월에도 카이스트 우리 대학원 학생들하고 원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눴고, 아마 그게 전인지 후인지 카이스트 오기 전에 또 서울대학교의 원자력공학과의 주한규 교수님을 만나러 갔다가 조금 제가 캠퍼스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우연히 그 원자력공학과 학생들하고 조우가 돼가지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대덕에는 우리나라 약 17,000개의 연구소와 교육기관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일부러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핵연료 주식회사를 방문을 했고, 오늘 이렇게 이제 간담회에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다 이제는 이제 아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작년에 그 감사원에서 고발이 아니고 이제 엄밀히 말하면 수사 참고자료 송부가 됐던 그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그 사건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저도 한국의 이 원전 실패를 알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게 일반 국민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이런 황당한 환경정책 면에서나 에너지정책 면에서나 국가산업정책 면에서나 교육정책 면에서 보나 얼마나 황당무계한 정책인지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핵물리학 기술 수준이야 미국이 세계에서 그 최고 수준에 있겠지만, 그 원자력 발전소를 그 건설하는 그 기술과 그와 관련된 그 공학 기술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그 원전 수출 국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그 많은 이 전후방 효과 때문에 원전의 큰 생태계가 지금 산업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는데, 그게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이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돼 버렸습니다. 지금 창원, 울산에 많은 그 원전의 시설을 납품하는 그런 기업들 완전히 지금 회사들이 다 망가졌고, 또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을 만나보니까 중간에 입학은 했는데 중간에 전공 바꾼 사람들이 한 60, 70%가량이 되고, 앞으로 이게 원전 산업의 앞날이 캄캄하고, 아까 제가 이게 환경, 에너지, 산업, 교육뿐만 아니라 이것이 국가 안보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참 개탄에 맞지 않는 이런 정부의 정책이고, 제가 또 이 원전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황당한 정책, 또 여기에 대한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이 정권의 이 파렴치에 대해서 왜 이들이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걸 이제 조금씩 알아나가게 됐습니다. 이것도 이 공정과 상식을 정말 내동댕이 치는, 그래서 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 또 전문가분들, 또 원전 그 관계자분들을 모시고 이분들의 말씀을 오늘은 좀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믿을 수 있는 후보, 탈원전을 철폐할 수 있는 후보는 윤석열 후보뿐이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여운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저희 캐릭터처럼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계 최고의 그 원자력 발전에 관한 이 기술이 사장되는 것에 따른 우리나라의 산업 생태계, 또 에너지의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더 크게 보면은 지금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 4차 이 산업혁명, 여기에 우리가 선도적으로 이 혁명을 끌고 나가지 못하면은 삼류 국가로 전락할 것이 이제 불보듯합니다. 1차 산업혁명이 증기죠. 2차 산업혁명이 전기입니다.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와 인터넷이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디지털 심화라고 그래서 AI,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사물 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심화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초고속 정보 처리 기술을 담고 있는 바로 반도체 기술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그 기반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 우리의 그 문화 전체가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지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또 탈탄소로 나가야 하고, 그와 아울러서 엄청난 전기 에너지, 산업혁명이 1차, 2차, 3차, 4차 진행됨에 따라서 그것을 우리가 에너지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에너지를 많이 쓰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전기 에너지를,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쓰면서 우리의 문명이 지금 진보돼 나가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탄소 중립을 또 이루어야 되고, 그러면 남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깨끗하고 안전한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 이외에는 현재는 대안이 없습니다.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말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이건 원자력 발전과 그 산업에 대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국가 발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년들에게 향후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경제가 성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적으로 해나가면서 우리의 과학기술에 입각한 그 발전 이외에는 없고, 우리의 산업과 우리의 그 문화가, 생활이 엄청난 전기 에너지를 쓰는 쪽으로 진전돼 나가야 되는 것인데, 이 원전이라는 걸 죽여가지고 과연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탈탄소가 아니더라도 기존의 화석 올려가지고는 도저히, 또 이런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고, 이것은 단순한 원전 생태계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의 미래와 직결되는 문제임을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제가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이런 이념과 이 어떤 엉터리 철학에서 벗어나서 과학을 국정의 중심에 놓고 과학기술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학 입국의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정 쭉 하셨는데 좀 소감 한마디 먼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까 세종에서
우리 밀마루 전망대에서 이 충청을 대한민국의 미래, 그 신중부 시대를 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 대덕에 와서는 대한민국의 그 미래를 알고 싶거든 대덕을 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산적에 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우리 경제가 이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서 경제 발전을 이루는 것이 이 여러 가지 우리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저성장에서 벗어나는 길은 과학기술밖에 없습니다. 다른 걸 가지고 저성장을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이 대덕에 17,000개의 연구소와 교육기관들이 밀집해 있고 결국 여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생각하에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기존의 그 R&D라든지 연구 지원 이런 것을 좀 탈피해 가지고 조금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국가 이 과학기술 역량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아까 월성 원전 수사 지휘하면서 이 정부의 파렴 체험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그 월성 원전의 그 경제성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성이 없어서 원전을 셧다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 건설 시에 기본 수명을 지냈기 때문에 그 건설 비용에 대한 건설 비용이 이제 30년 하면 30년을 계속 나눠서 비용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전에 문제가 없다 해서 시설을 좀 보강해서 하게 되면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나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떤 안전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원안위에서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 경제성이 부족해서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서 또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거기와 관련된 자세한 수사에 관한 얘기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좀 하기가 부적절하니까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아르콘 국민 연구소에서 추진하던 4대는 원전 보수 사업이 사원전 전투부에 대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 공장에서 그거를 개최 시나리오 의사가 있으신가요? 어디야 미국에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SMR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랑 미국 아르콘 국민 연구소와 함께 추진하던 4세대 원전 보수용 사업이다 보니까 소기업 냉각 분수용 사업인데요. 이게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경기 중단됐습니다. 네. 당연히 재개를 해야죠. 네. 재개하겠습니다. 또 질문 없으십니까? 네, 아니, 오늘 이수정 교수 뭐 임명부터 이준석 대표가 뭐 세종 일정 관련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이준석 대표 패싱론 이런 문제가 좀 뭐 제기되고 있는데요. 지금 대덕에 와서 국가의 미래를 얘기하는데 그런 뭐 정치 얘기는 제가 오늘 여기서 별로 언급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과학기술 시대를 아까 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예컨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그 과학기술 정책실을 네. 그 잡으면서 장관급으로 격상을 했거든요. 네. 차기 정부를 이제 잡으신다고 하시면 혹시 뭐 그에 뭐 그런 점들을 포함해서 시스템 제도적인 걸 포함해서 R&D 방식도 좀 대폭 바꾸고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민간이 예를 들면 아주 오래전에 그 스푸트닉 그 미사일 발사로 미국이 놀래가지고 만들었던 그 달파 그런 식의 이 연구 개발 시스템을 비롯해서 어떤 우리가 결국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선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선도를 한다는 것은 어떠한 방식
식이든지 원천 기술에 우리가 투자를 하고 거기에 우리의 운명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 인구소득 제도로 인해서 우수한 연구인력이 부도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할 수 의사가 있으신가요? 무슨 정년퇴직. 예, 학교 정년퇴직 제도로 인해서 네. 우수한 연구인력이 일찍 퇴직을 한다는 그래서 연구 인력, 우수 연구 인력을 확보하는 그 방안을 꼭 정년퇴직하고만 연결하는 거는 조금 그 논리의 비약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든 우수한 연구 인력이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과학기술 입국을 여는 기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 받겠습니다. 네. 후보님 배덕에서 정치액이 적절하지 않다 하셨는데 오늘 이준석 대표는 충청 일정 오는 자체를 자기 들은 적이 없다. 좀 황당한 단을 내놨거든요. 네. 설명 좀 부탁드리고 또 김종인 위원장 녹취록을 날렸던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덕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 하나만 네. 신재생 에너지 개발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한국에서 우리나라의 자연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올 수 있는 에너지의 그 양이라는 게 한계가 있는 것이고 투자 대비 효율이라는 거에서도 그걸 예를 들어서 보존해서 적절하게 에너지를 활용하는 데 들어가는 배터리 비용이라든가 그런 비용 대 효율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을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